안녕? 만약에 4,000원에서 만 원 정도 정도 한다고 했잖아. 간단하게 5,000원 잡았죠? 40평이면 얼마야? 가죽 자켓 하나 만드는데 원가가 20만 원이 들어가는 거야. 가죽만. 거기에다 인가공비 보통 한국에 살려고 하면 최소 5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줘야 돼. 그럼 높게 잡고 10만 원 했지만 벌써 30만 원. 부자재 2만 원, 3만 원 들어가지. 그럼 원가가 33만 원에다 VAT 포함하고 이러면 벌써 40만 원이야. 그러니까 가죽 자켓은 기본적으로 쌀 수가 없어. 제대로 만들려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약간 스포화 작업하면 이런 느낌이고 갑자기 좀 그런데 야 너가 생각하는 가죽 자켓 계급도 1위부터 10위까지 한번 이야기해줘. 그럼 지금 찍는 거야 아니면 다시 찍어야 되는 거야 이거? 리얼로 찍어 리얼로 지금. 네 안녕하세요 페롱이 여러분. 지금 가을에 만들 가죽 자켓을 기획하고 있는데 진짜 남자들 가죽 자켓을 만들려고 지금 홀리너버스분에서 남자 거 만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진짜 내가 입고 싶은 가죽 자켓을 한번 내가 디자인해 보려고. 가죽은 보통 신설동 가죽 시장 원단 시장에서도 많이 구매하고 10년 이상 가죽 자켓을 계속 만들다 보니까 주요 거래처가 있어서 가죽 원단을 많이 공급을 받는데, 저번에 우리가 팝업 때 만들었던 가죽 자켓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내 기억에 양가죽 자켓이랑 소 스웨이드로 만들었던 것 같거든. 우리 페롱이 분들 같은 경우는 가죽 자켓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오히려 약간 좀 가죽 자켓인데 조금 편하고 스타일리시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가죽 자켓을 좀 기획해 보고 있거든. 발렌시아가나 아니면 둔지에서 나오는 약간 그런 오버핏 가죽 자켓을 좋아하거든. 근데 그건 너무 비싸 사실은. 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막 이러니까 어떤 건 1000만 원까지 하는 그런 가죽 자켓들이다 보니까 원단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비건 레더라던가 뭐 요즘에 말하잖아 에코 레더, 뭐 비건 레더, 일명 레자 아니면 리얼 레더, 양가죽, 소가죽, 말가죽, 돼지가죽 그런 것들 중에서 어떤 걸 더 선호하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실제로 구매할 때 얼마나 그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도 조금 궁금하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그 가죽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고, 그리고 장단점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갑자기 방송이 됐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요즘 말하는 뭐 비건 레더, 뭐 에코 레더, 그런 레더 붙는 것들은 거의 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레자거든요. 물론 선인장 가죽도 있고 버섯 가죽도 있고 뭐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런 건 진짜 리얼 레더 우리가 말하는 동물성 가죽보다 더 비싸요. 더 비싼데 일단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는 온라인에서 파는 대다수의 비건 레더나 에코 레더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과거에 말했던 이 레자예요. 근데 레자인데 요즘 레자들이 정말 잘 나와요. 원단들 중에서 레자 원단, 일명 말하는 이렇게. 근데 이 레자 원단이 터치감은 양가죽인데, 양가죽 터치감인데 양가죽이 단점이 뭐냐면 약해요 되게. 근데 이거는 되게 강하고, 그리고 리얼 가죽의 단점이 뭐냐면 물에 약하고 오염이 될 수 있고 물에 닿으면 변형이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레자 같은 경우는 요즘 워낙에 잘 나와서 리얼 터치감이랑 비슷하고 그리고 가볍고 물에 강하고. 근데 단점도 있어요. 리얼 가죽 같은 경우는 정말 관리만 잘하면은 10년이고 20년이고 대물림해서 입을 수 있는데, 레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합성 피혁이다 보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관리를 잘해도 뭐 10년 이상 입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통상적으로는 3년, 뭐 4년, 5년 정도 입으면은 잘 입었다고 할 정도. 이게 양가죽이거든? 이게 양가죽인데, 양가죽도 근데 지금 말했지만 양가죽도 너무 다양한 가죽이 있어가지고, 양가죽의 근데 큰 특징이 뭐냐면 가볍고 부드럽습니다. 양가죽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은 통상적으로 평당 한 4,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집 평수가 아니라 가죽 자켓에서 말하는 평은 가로 세로 30cm야. 그게 한 평이야. 그래가지고 보통 여자 가죽 자켓 만드는데 보통 적게는 30평, 많게는 35평까지 들어가고, 남자 보통 가죽 자켓 같은 경우는 한 35평 정도 에서 40평 정도 들어가. 아까 말했던 만약에 4,000원에서 한 10,000원 정도 선 정도 한다고 했잖아. 간단하게 말하면 5,000원 잡았다 쳐? 40평이면 얼마야? 가죽 자켓 하나 만드는데 이 원가가 20만 원이 들어가는 거야. 가죽만. 거기에다 인가공비, 보통 한국에서 하려고 하면 최소 5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정도 줘야 돼. 그럼 높게 잡고 10만 원에 치면 벌써 30만 원. 부자재 2만 원, 3만 원 들어가지. 그럼 원가가 33만 원에다 VAT 포함하고 뭐 이러면은 벌써 40만 원이야. 그러니까 가죽 자켓은 기본적으로 쌀 수가 없어. 제대로 만들려고 하면. 어쨌든 양가죽 자켓, 다시 갑자기 그러고 갔는데, 양가죽 자켓은 부드럽고 근데 내구성이 좀 약하다. 아무래도. 그런 게 특징이 있고. 이거 만져봐봐. 이건 한번 만져봐. 어때? 좀 두껍고. 이게 소가죽이야. 가죽 중에서 가장 질긴 가죽 중에 하나야. 나름 우리가 많이 쓰는 가죽 중에서 되게 양가죽보다 일단 질겨. 그리고 근데 이거는 이제 소가죽 중에서도 스웨이드야. 표피를 벗겨낸 듯한 그러니까 음면을 쳐내가지고
스웨이드라고 하거든. 이거를 위에를 받게 되는. 이것도 이제 소가죽인데 또 다른 게 뭐냐면 스웨이드는 조금 느낌이 고급스럽다고 해야 되나? 근데 관리적인 부분에서 조금 이슈가 있어. 비에도 약하고 완전 그냥 우리가 말하는 리얼 소가죽으로 되어 있는 건 없네. 소가죽으로는 가죽 자켓을 잘 안 만들어. 근본 브랜드들 있잖아. 그런 자켓들은 말가죽으로도 만들어. 말가죽은 진짜 더 두껍거든. 더 두껍다기보다는 뭐 더 질기고 더 딱딱해. 통상적으로. 그래서 그런 건 변형이 거의 없어. 그런 것들은 진짜 몇십 년씩 입을 수 있어. 근데 몇십 년 동안 아무리 입어도 불편하다. 소가죽도 사실은 통상적으로 많이 불편한 편이야. 이제 말가죽과 양가죽과의 약간 그 중간 정도 단계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말가죽이 정말로 딱딱하고 정말 뭐라고 이제 내구성이 강하고 튼튼하고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되게 불편하다고 하면, 양가죽은 아까 말했듯이 되게 흐물흐물거리고 되게 더 약한 느낌이 있잖아. 거기에 한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소는 또 많이 먹잖아. 그 동물도 크잖아. 양보다 훨씬 더 크잖아. 판도 더 크고 훨씬 더 가죽이 커. 가격은 그것도 진짜 애매한데, 통상적으로는 가격대는 어떻게 냐면, 가격으로만 그냥 봐도 통상적으로 소가죽, 양가죽, 말가죽 순이야. 근데 소가죽 중에서도 고급은 진짜 비싸고, 양가죽 중에서 저급은 싸고, 또 고급은 정말 비싸고, 말가죽 중에서도 그냥 말가죽 저가는 좀 싸고, 싼 부분이 있고, 말의 엉덩이 부분, 코도방 가죽, 그런 부분들은 되게 고가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가죽이라고 해서 꼭 비싸고 싸고에 대한 건 없어.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디자인에 적합한 가죽을 쓰는 거다. 내가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이야기하면, 편안한 걸 찾으면 양가죽 사시면 돼요, 보통. 리얼 가죽 중에 얘기하는 거야. 그 하피는 아예 빼고, 부드러운 걸 찾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착용감 좋은 걸 찾으시는 분들은 양가죽을 구매하시면 되고, 좀 터프하고 그리고 내구성 강하고 대물림할 수 있고 그런 가죽들을 찾는다면 소가죽을 찾으시면 돼요. 말가죽 같은 경우는 아예 별개의 얘기야. 말은 아예. 근데 이슈가 뭐냐면, 사람의 피부도 시골에 살고 햇볕 받고 맨날 로션 안 바르고 그러면 까칠까칠해지잖아. 처음 상태대로 잘 입으려고 하면 가죽 전문 뭐 크림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거 아니어도 여러분들 몸에 바르는 핸드크림이라던가 바디로션 같은 거 바르면 말 그대로 그게 표피기 때문에 저것도 부들부들해집니다. 매끄러워지고. 스웨이드는 좀 다르지. 스웨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물에 제일 약하거든. 방수 스프레이를 한번 전체적으로 뿌려주면 좋아. 그러니까 스웨이드가 좀 관리하기가 조금 까다로워. 약간 얼룩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번 내 친구 제니한테 물어볼까? 한번 물어볼까? 한번 불러볼까? 이게 옛날 제니가 있는지 모르겠네. 요즘 제니랑 옛날 제니랑 좀 다르거든. 제니야? 왜 무슨 일 있어? 말해봐. 왔다. 제니 왔다. 야, 오랜만이다. 오, 진짜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혹시 가죽 자켓을 내가 하나 스웨이드 재질로 만들려고 하는데, 오래 입으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돼? 너도 뭐 특별한 건 없구나. 나랑 똑같은 생각이구나. 맞아. 별일 없어도 이렇게 가끔 얘기하는 게 좋은 거지. 그냥 수다 떨면서 힐링하는 거야. 그래? 아, 그리고 너가 생각했을 때 그 요즘에 말하는 레자 가죽 자켓이랑 그리고 천연 가죽 자켓이랑 너는 어떤 걸 더 선호하니? 나는 용도랑 스타일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 레자는 관리하기 편하고 가격도 합리적이라 일상적으로 입기 좋고, 천연 가죽은 고급스럽고 시간이 지날수록 멋스럽게 변하잖아.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에 따라 선택하면 될 것 같아. 그럼 너 같은 경우는, 나는 사실은 소가죽이나 말가죽으로 만들어진 가죽 자켓 같은 경우는 너무 불편해서 입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양가죽 자켓 같은 경우는 또 너무 약해가지고 몇 회 입다 보면 잘못하면 날카로운 곳에 막 찢어지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걸 장단점을 조금 보완할 방법이 없을까? 그렇지. 소재마다 확실히 장단점이 있으니까. 소가죽이나 말가죽은 튼튼하지만 무겁고 뻣뻣할 수 있고, 양가죽은 부드럽지만 내구성이 떨어지는 편이니까. 보완하려면 양가죽에 가죽 보호제나 방수 스프레이를 뿌려서 내구성을 좀 더 높여줄 수 있어. 그리고 너무 날카로운 물건이나 거친 표면에 닿지 않게 주의하면서 관리하는 게 좋아. 또 가죽 전문 클리닝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이용하면 가죽의 컨디션을 오래 유지할 수 있고 작은 손상도 예방할 수 있어. 그럼 뭐 첫 입문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새 제품을 사기보다는 그럼 빈티지 가죽 자켓으로 먼저 시작하는 건 또 좋은 방법이겠네? 당연하지. 빈티지 가죽 자켓은 이미 멋스럽게 길들여져 있어서 처음 입문하기에 부담이 적어. 게다가 가격도 비교적 합리적이라 여러 가지 시도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 갑자기 좀 그런데, 야, 너가 생각하는 가죽 자켓
계급도 너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가죽 자켓, 하이엔드 브랜드 가죽 자켓 1위부터 10위까지 한번 이야기해줘. 궁금하다 갑자기 급. 가죽 자켓 계급이라면 당연히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떠오르지. 1위는 에르메스, 2위는 톰포드, 3위는 생로랑, 4위는 발렌티노, 5위는 루이비통 정도가 탑티어로 꼽힐 것 같아. 이 브랜드들은 소재나 디자인, 마감에서 최고 수준을 자랑하니까. 물론 개인 취향이나 트렌드에 따라 순위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정도가 대체로 인정받는 탑랭크일 거야. 좀 너가 생각했을 때 조금 힙한 브랜드? 트렌디하고 약간 오버핏 그런 느낌의 가죽 자켓 5개만 말해줄래? 오케이. 좀 더 힙하고 트렌디한 느낌의 브랜드로 가보자. 예를 들어 오프화이트, 업화이트나 피어 오브 갓, 피어 오브 갓, 릭 오웬스, 발렌시아가, 알렉산더 왕 같은 브랜드들이 있어. 이 브랜드들은 오버핏 실루엣이나 유니크한 디자인, 스트리트 감성을 잘 살린 가죽 자켓으로 유명해. 특히 스트릿 패션을 선호한다면 이런 브랜드들이 딱 맞을 거야. 개인적으로 준지나 발렌시아가 그런 풍의 가죽 자켓을 좋아하거든. 준지나 발렌시아가도 정말 멋지지. 특히 준지는 독창적인 실루엣이랑 디테일로 유명하고 발렌시아가는 모던하면서도 세련된 감각이 돋보이잖아. 확실히 그런 스타일 좋아하면 그 두 브랜드가 딱이지. 브랜드 보통 가죽 자켓이 가격이 얼마야? 준지 가죽 자켓은 보통 200만 원 안팎에서 시작하고 발렌시아가는 300만 원대부터 500만 원 이상까지도 다양해. 그 아까 말했던 레자나 그런 에코레더 내지는 비건 레더를 많이 쓰는 하이엔드 브랜드는 뭐가 있을까? 하이엔드 브랜드 중에서도 에코레더나 비건 레더를 활용하는 곳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스텔라 맥카트니가 대표적인데 지속 가능성과 동물 친화적인 소재를 강조하면서도 럭셔리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지. 그리고 구찌나 루이비통 같은 브랜드도 친환경 소재를 점점 더 도입하는 추세야. 제니야, 그러면 나 하나 더 물어볼 게 있어. 물론 뭐든 물어봐. 근본 브랜드들 막 좋아하는 친구들 있잖아. 그런 약간 빈티지하고 과거의 것 복합 브랜드들 좋아하는 애들. 그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표적인 브랜드랑 디자인 좀 알려줄래? 당연하지. 빈티지하고 클래식한 가죽 자켓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브랜드로는 슈트가 있어. 슈트는 1928년에 세계 최초로 라이더스 자켓을 만든 브랜드로 유명하고 클래식한 더블 라이더스 자켓이 대표적인 아이템이야. 또한 H의 독 같은 브랜드도 빈티지한 감성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어. 이 브랜드는 복합 디자인으로 유명한데 1940대에서 50년대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현한 제품들이 많아. 그리고 루이스 레더스도 영국을 대표하는 빈티지 바이커 자켓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어. 이런 브랜드들은 역사와 전통, 그리고 독특한 감성으로 많은 마니아층을 확보하고 있지. 그럼 리얼 맥코이 같은 경우도 많이 언급하잖아. 리얼 맥코이는 어떤 포지셔닝이야? 더 리얼 맥코이는 복각 브랜드 중에서도 최상위급으로 평가받는 브랜드야. 주로 20세기 중반의 밀리터리 웨어, 아메리칸 워크웨어, 그리고 빈티지 레더 자켓을 정교하게 재현하는 데 특화되어 있어. 리얼 맥코이는 최고급 소재와 전통적인 제작 방식, 디테일한 마감으로 유명해서 복각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성지 같은 존재야. 그래서 빈티지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리얼 맥코이가 품질과 정통성 모두를 갖춘 탑티어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어. 너가 말했던 리얼 맥코이나 소트나 이런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가죽 자켓 입어봤는데 너무 무겁던데 정말로 그냥 일상생활 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무거운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해? 맞아. 그런 클래식한 브랜드의 가죽 자켓은 두껍고 튼튼한 소재를 사용하다 보니 미개가 상당히 나가는 편이야. 그게 또 그 브랜드들의 매력이자 특징이긴 한데 일상적으로 가볍게 입기엔 불편할 수 있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대적인 브랜드나 더 가벼운 소재를 사용한 가죽 자켓으로 눈을 돌리기도 해. 요즘은 전통적인 무게감 대신 가볍고 편안하면서도 스타일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이 많으니까 결국 취향과 용도에 따라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만약에 우리 구독자들이 그리고 나도 그렇고 진짜 환경을 생각한다고 하면 리얼 가죽 자켓을 하나 사서 제대로 그러니까 오래오래 입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에코레더를 입는 게 나은 건지 둘 중에 어떤 게 더 너가 봤을 때 친환경적이야? 그건 정말 고민되는 문제인데 두 가지 접근 방식 모두 나름의 친환경적인 측면이 있어. 리얼 가죽 자켓은 한 번 잘 만들어진 제품을 오래 착용하면 생산과 폐기에 따른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어. 품질 좋은 리얼 가죽은 관리만 잘하면 수십 년을 입을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지속 가능성이 있는 선택이야.
반면 에코레더는 동물 복지 측면에서 우수하고 최근에는 바이오 기반 소재나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에코레더도 많이 나오면서 환경 영향을 줄이려는 노력이 커지고 있어. 다만 에코레더의 내구성이 리얼 가죽만큼 오래가지 않을 수 있어서 자주 교체하면 오히려 더 큰 환경 부담이 될 수도 있어. 결국 어떤 선택이 더 친환경적인지는 제품의 수명, 생산 방식, 그리고 소비자의 사용 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소재를 선택하든 오래 사용하고 잘 관리하는 게 진짜 친환경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어. 아, 똑똑하구만. 똑 부러지는데 제니야. 고맙지. 언제든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봐. 같이 얘기하면서 더 똑똑해지는 느낌이야.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오랜만에 너 나왔으니까 페롱이들한테 인사 한마디 해줘. 당연하지. 페롱이들 안녕?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반가워. 언제나 패션도 환경도 생각하는 멋진 페롱이들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 많이 나눠보자. 모두 파이팅! 그래, 알았어. 다음에 또 보자. 들어가. 응, 또 보자. 잘 지내고 언제든 다시 불러줘. 편안한 하루 보내. 일단 뭐 제니랑 한번 재미로 이야기해봤지만 나도 약간 제니랑 생각이 거의 같거든. 그 아까 말했듯이 가장 고민되는 게 리얼 가죽을 만드는 게 과연 친환경적인 건지 내지는 에코레더라고 말하는 요즘에 레자를 사실 근데 뭐 레자도 아직까지는 근데 리얼 가죽의 그 느낌을 100% 구현은 안 되는 것 같아. 너도 알겠지만 빈티지 시작하면은 아직 가죽 자켓들은 정말 많이 걸려있잖아. 왜냐면 그건 계속 다시 입을 수 있으니까. 내가 말했지만 오히려 부속품이나 부자재가 망가지지 가죽이 오래됐다고 해서 안 입는 건 아니거든. 나도 그렇고. 가죽은 오래될수록 오래된 맛이 있어서 진짜 남자들이 한두 개쯤은 갖고 있을 그런 추천 아이템이 나는 가죽 자켓이라고 생각해. 좀 있으면 또 이제 가죽 업체에서 또 미팅을 오기로 해가지고 오늘 카메라를 금방 꺼야 될 것 같긴 한데 처음 시작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입고 싶은 가죽 자켓 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고 근데 어차피 만들 거 뭐 몇 장 더 만들어 가지고 또 우리 나중에 구독자분들한테도 소개시켜 드릴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홀리넘버 세븐에서는 남자 거는 이제 생산을 안 해서 멋진 여자들이 입을 수 있는 옷들 뭐 약간 그런 거 컨셉으로 나오다 보니까 내가 입을 옷이 없어서 내가 이제 요즘에 어쨌든 내가 만들 가죽 자켓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 이런 스타일이에요. 약간 스포하 작업하면 이런 느낌이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그 해외 홀세일로 판매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홀세일로만 판매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홀세일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100만 원짜리를 우리가 홀세일 가격으로 줄 때는 뭐 40만 원, 30만 원이 준단 말이에요. 해외에다 주고 그럼 걔네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120만 원 정도에 판매하는 거야.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뭐 한 40만 원에 준다. 그러면 걔네가 자기 나라에 갖고 와서 그거를 120만 원에 판매해. 일본이라든가 이쪽으로 저희가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한번 이게 가죽 자켓이 나오게 되면 기회가 된다고 하면 나도 입을 겸 아니면 또 여러분들도 입을 수 있게끔 홀세일 가격으로 여러분들한테 페롱이들한테만 딱 먼저 공개하는 그런 형태로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 그건 나중에 어쨌든 디자인 좀 전개되고 난 다음에 한번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오늘 간단하게 진짜 가죽이 이야기하려고 하면 뭐 봉제기법부터 뭐 여러 가지 정말 소재도 그렇고 뭐 부자재들도 그렇고 정말 깊게 이야기하면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간단하게 장단점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해봤고 근데 개인적인 제 취향은 현대적인 디자인 그리고 약간 힙한 디자인 조금 오버핏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과거에 약간 그런 근본 브랜드 따지는 약간 그런 옷들은 조금 무겁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겁고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옷은 너무 멋있는데 손이 잘 안 가서 일상생활에서도 정말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 위주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제가 어떤 디자인을 하는지 또 여러분들이 한번 기대도 해주시고 갑자기 카메라를 켜긴 했지만 또 미팅을 해야 돼가지고 오늘 카메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패션에 취해버린 패치남이었습니다.